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5억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얻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용도가 떨어져서 받을 수도 없고요. 부모님한테 5억 원을 받았을 때 이자 한 푼도 없이 빌릴 수가 있을까?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매입자금 5억 원이 부족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모자란 돈을 차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차용했을 때 과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 다음에 차용간에 증여로 간주받아서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comencemos 가이시야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마시오. 돈을 차용한다. 그렇다면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동거래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세당국은 무조건 증여로 일단 관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증여세 과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차용 관련 차용증 등 서류를 완비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뭐 차용 금액에 대해서, 차용 이자율에 대해서, 이자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만기 상환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일단 어떻습니까? 그 주목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차용에 대한 어떠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요, 차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차용은 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주 특이한 것 말고는요, 증여세 폭탄 가능성이 농후하죠. 특히 또 돈을 빌려줬는데 미성년자다 이거죠. 아니면 소득이 별로다.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차용을 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2억 1739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자는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발음 맞고 발음 틀리죠. 당연히 이자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원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금은 차용한 거로 안 본다니까요. 증여한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증여한 2억 1739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못 피한다.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40%, 8.03%, 납부 지연 가산세 연 단위로 못 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2억 1739만 원 차용해주고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 여기에 매몰됐습니다. 이자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원금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니까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 반드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얼치기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가령 뭐 5억 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을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물론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4.6% 이자 2,300만 원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이거 만약에 부담하더라도요, 부모님에 대해서 비영업 대금 이익 27.5%, 자녀는 원천 징수한 다음에 나머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종합과세 당하겠죠. 최고 49.5% 피할 수가 없고 건강보험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산이 늘면은 상속세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빌려준 5억 원에 대해서 언제나 또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차용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거의 뭐 아파트 대금, 잔금 치른다, 이 정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5억 원도 차용하기 어려운데 5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50억 원을 빌려주면 뭐 이자 부담은 엄청나겠죠. 빌려준다 하더라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 할지라도 이거 이자 부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자를 내는 순간 부모님과 자녀 간의 차용 관계는요, 꽝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 한 푼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옛말에 거짓말도 소위 대차게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지속적으로 하면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거액의 자금을 차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차기 한번 해보는 거죠. 하지만 차용이 아닙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 부담 없이 부모님한테 돈을 5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죠. 증여지만 추가의 증여세를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차용으로 봐서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라고 하는 것은 5억 원 증여하면 5억 원 증여재산 공제하니까 증여세가 한 푼도 없고 이자도 당연히 안 내죠. 50억 원을 증여한다면 5억 원 공제하고 45억 원에 대해서 단일세율 10%만 적용합니다. 4억 5천만 원만 딸랑 내면 50억 원을 받고 이자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을 했다. 그러면 100억 원까지 창업자금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5억 원 공제하고 95억 원에 10% 9억 5천만 원만 딸랑 내고 100억 원을 빌렸는데 이자 한 푼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창업을 어떻게 합니까? 창업 못합니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관창고업을 한다든가 식당업을 한다든가 전시업을 한다든가 이미용업을 한다. 중소기업 창업하기 어렵다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혹시라도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딸랑 몇천 원에 만나보시죠. 전화 주시면 2부로 전해드립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010-5473-9327이죠. 자, 그 창업자금을 받았다면요. 뭐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증여 후 2년 내 창업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창업 준비를 해야겠지만 증여 받은 다음에 2년 내 해도 됩니다. 4년 내에 증여자금 전액을 창업에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징이 없죠. 그 다음에 창업한 이후에 혹시라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든 기타 신용대출을 받든 그 돈을 가지고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업도 하고 주택도 구입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이 대출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 차용을 해서 주택을 사는 것과 전혀 다른 확실하게 문제가 없는 바로 이슈 없는 방법으로 창업과 동시에 주택도 차용하듯이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면요. 최고의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창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라고 한다면 세금에 대해서 도통해야 되겠지만요. 더욱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한테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잘못된 과거의 구습의 프레임에 갇히거나 부조리에 갇힌다면요. 자꾸만 차용에만 머물고요. 차용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차용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꾼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너무너무 쉬운 5억 원이 아니라 50원, 100억 원도 차용이 아니라 창업자금을 통해서 하면서 주택도 마음껏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0억 원짜리 창업을 했는데요. 사업자 대출 받고 그러면 아파트, 강남 아파트도 두 채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출로. 자, 이제 그러니 차용하지 마시고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에 대한 자산관리 전반을 제가 지원해 드릴 수가 있겠죠. 창업 관련돼서 10년 동안만 관리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징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추징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자금을 저한테 문의합니다. 그러나 창업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다 병행할 수도 있는 놀라운 또 그 엄청난 솔루션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컨설팅의 가치죠.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공짜 컨설팅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이나 가입하고 종신보험 아니면 ISA 이런 상품 가입해놓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무엇보다도 역량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무언가 파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안 파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견물생심이 아니죠.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그래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그러니 공짜를 바라지 마라. 이런 말을 했죠. 자, 비용은 마중물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죠. 콘스탄틴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바로 NGP 플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북악스카이웨이고요. 신청 방법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북악스카이웨이 그 전경 뭐 야경도 엄청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힐링 될 수가 있겠죠. 오시는 길도 가족 힐링 되고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자산관리 콘서트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오후 4시까지도 6시간 강행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 참가비 7만원 내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 있을까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죠? 7만원 내고 7천만원,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7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70만원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자산관리 콘서트는 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라고 있습니다. 저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소만 대여할 뿐입니다. 자, 이쪽에서 뵈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전화 주셔야 될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현명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세요. 뭔가 팔지 않는,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러분 편에서 자산관리 집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현명해지는 타임이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